안녕하세요. 동판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 은퇴 교육의 레전드 강창희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 현실 우리 노후 빈곤 이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문제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창희 대표님은 첫 방송 때 소개해 드렸지만 몇 년 전까지는 미래에셋금융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이제 최근에는 트러스턴 자산운용의 연금포럼 대표로 활동하시면서 우리나라 은퇴 준비에 대한 많은 교육과 강의를 정말 열정적으로 소화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노후 빈곤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 나누어 볼 건데요. 자, 최근에 대표님, 노후 빈곤이라는 말이 어느덧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당장 이제 은퇴에 내몰려 있는 이 고령 세대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요즘 이제 노후 파산 이런 용어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유재산이 바닥나는 은퇴 파산을 이야기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제 일본 얘기부터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몇 년 전에 일본의 국영방송 NHK, 우리 말하면 KBS가 노후 파산이라는 특집을 방송을 했거든요.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방송 자체가 상당히 현실을 이야기하니까 듣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충격, 공포의 도가니에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군요. 일본의 고령 세대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도 오래 했고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지난 20년 불황 중에 취직이 안 돼서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분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는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고성장기에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연금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이 두 개만 합치면요 우리 돈으로 월 200만 원 정도는 받거든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그것만 합치면 보통의 직장인도. 근데 그 일본에서요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로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인데 그 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일본인들도 놀랐고 저도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 독거 노인 혼자 사는 독거 노인 600여만 명 가운데 무려 한 3분의 1 정도는 노후 파산에 지금 직면해 있다. 아니 어떻게 아까 이제 어지간하면 200만 원 정도는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요? 우선 그 연금 수입이 모자라는 경우인데요.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를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퇴직연금 제도가 없거나 또는 그런 기업에 종사를 했거나 그다음에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이런 분들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또 달라서 국민연금의 최고 금액이요. 우리 돈으로 우리는 한 100만 원씩만 원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국민연금만을 보면은 최고 금액이 1인당 65만 원 정도예요. 우리 돈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혼자 되면은요.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죠.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는 또 세계 최장수이고 그리고 자식들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노후 파산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 뭐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 자녀들한테 정서적으로 조금 기대를 가진 분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네, 네. 일본 경우에도 있었겠죠. 네. 있었겠는데 네. 이 자녀나 친척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비율은 네. 지금 아주 뭐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뭐 100명 가운데 한 2명.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각부라고 하는 데서 예. 당신의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진국들은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예.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 수입원이 연금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분은 12% 정도밖에 안 되고 예. 그러면 주 수입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1980년도에는 자식의 도움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예. 72%인데 그랬죠. 예. 그게 최근에는 25%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는 예. 과거에 예. 뭐 한 7, 80%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20% 수준으로 예. 예. 떨어졌는데 네. 네. 일본의 현실은 예. 20%도 아니고 현실은 예. 뭐 한 2%, 1.9%. 예, 약 그렇게 1.9%, 2%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그렇죠. 이것을 또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의 미래다, 그죠? 우리도 10년, 15년 지나서 다시 조사하면 예. 아마 자녀의 도움을 예. 받는다는 비율은 예. 아마 미국처럼 뭐 0.4%나 1.9%나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일본은 그래도 집 한 채씩은 가지고 있다고 예, 했는데 예, 그 집을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아마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 분들 집값 우리나라 집값은 지금 비싸니까 네, 네. 그런 기대 생각 때문에 예. 이 은퇴 준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이할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그죠? 그래 말씀대로 집을 팔아서 살면 될 거 아니냐. 예. 참고로 일본의 주택 보급률이 113.5%거든요. 아, 초과네요. 그죠? 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재작년에 보니까 104%더라고요. 예. 웬만하면 집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집값이 양극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의 집값 작년 금년이 난리를 치는데 지방은 또 다르거든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예.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어요.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1991년인데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예.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10분의 1. 예.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에 든 돈을 이제 헐어서 쓰는 거죠. 딴 데 없으니까. 자식도 안 놔주고. 근데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시절에 젊은 시절에는 꿈에도 자기가 이렇게 될지 몰랐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노후 파산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이게 일본 집값의 경우는 이제 도쿄 인근 수도권인데 이걸 우리 한국에 적용해 보면 예. 뭐 경기도 이 정도 그죠? 그렇죠. 네, 그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 부동산은 굉장히 이제 긴 시간 이 경과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의 집값하고 상관없이 예. 앞으로의 우리의 인구 구조 또 예. 경제 구조 등등을 볼 때 예. 10년 뒤를 내다보면 일본의 지금 사례와 한번 상당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죠? 예, 예. 참고할 필요는 있다 이런 예. 말씀으로 좀 네. 이해해 주시면 네. 좋겠고요. 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일본이 지금 일본은 굉장한 부자 나라에 부자 나라다. 또 실제로 선진국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 일본보다 지금 우리의 노후 빈곤 문제가 네. 현실적으로 훨씬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예. 걱정이 되는데 예. 우선요, 이 우리나라 가정에서 이 재산이 제일 많을 시기가 50대거든요. 예. 근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50대에 가구당 평균 총 자산이 4억 9천만 원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약 5억이네요. 그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돈 빌려온 거 예. 부채 차입금이 9,300만 원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걸 빼게 되면 3억 9,700만 원인데 예, 평균. 예.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을 3억 9,700 정도 갖고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예. 문제는 3억 9,7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3,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렇죠. 순자산의 예. 거의 뭐 90% 이상 대부분이 집값이다. 예, 그걸 빼고 나면 5,900만 원. 예. 이게 순금융자산이거든요. 자, 이것은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자료 그렇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5,9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30년 이 노후를 삽니까? 예. 그러니까 이 5,9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주식 사서 튀겨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오히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이 집값이 10년, 20년 후에 저 일본 꼴을 나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돌아가는 꼴은 비슷한데요. 예. 그게 제 걱정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예. 이 연금 준비 결과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의 대부분은 예. 은퇴 준비라고 하는 것이 실상 알고 예. 보니까 예. 달랑 집 한 채더라. 그렇죠. 근데 이 집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네.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네. 우리의 노후는 엄청 길어졌는데 네. 큰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고 그때는 또 어떤 다른 대체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 나이 네. 때는. 네. 네. 그렇다면 연금 준비는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지금 네. 어떻게 하고 있는 현실인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진국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준비하고 예. 있는 게 선진국이라고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요,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를 마련하는 분들은 12%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연금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공무원, 군인분들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대부분이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예.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한 푼이라도 받는 분이 42.5%밖에 안 되더라고요. 작년 말 현재로. 예. 예. 금액이 크고 적건 떠나서. 그냥 예. 조금이라도 그리고 받...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80%예요. 예. 거의 다가. 예. 일본 수준이네, 그죠? 예. 일본은 국민연금은 아주 상승적인 거고 예. 나중에 퇴직연금이라든지 다른 연금으로 해결하는데 예. 우리는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6.6%밖에 안 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뭐냐? 퇴직연금? 제가 퇴직연금 적립금이 221조 원인데 그거를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3,2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예. 그걸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다음에 개인연금은 특별한 몇 사람 빼고는 없고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건 달랑 집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예. 한국은 국민연금은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네. 퇴직연금은 일본에 비해서 훨씬 작다 그죠. 문제는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고 네. 또 가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 1인당 평균 가입자 평균 3,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 이것도 통째로 받아도. 그죠. 통째로 받아도 예, 1, 예, 2년 예. 쓰다 보면 사라지는. 예. 그리고 또 개인연금 3천 구조의 예, 예. 제일 위층을 차지하는 이 개인연금은 네. 뭐 우리가 이 구독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다 스스로 적용해 보면 느끼겠지만 그렇죠. 거의 뭐 제대로 된 게 없죠. 없는 이런 네. 형편이네 그죠.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의 은퇴 준비가 계획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에 60대 이후에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네. 상당히 이제 빈곤한 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나라 지금 이제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예. 노인 빈곤율이 예.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과 좀 관계가 있겠네요, 그죠? 그 관계가 있죠. 근데 그 노인 빈곤율은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상대 빈곤율이라고 하거든요. 예. 상대 빈곤율이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가정을 예. 줄을 세워가지고 딱 중간, 중위소득. 예. 그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2인 가구, 예. 두 가구가 사는데 중위소득이 월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이제 그거의 절반,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 이하로 사는 집, 부부가. 예, 예. 그 집이 부부가. 빈곤층인데 예. 그런 분이 45.7%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높아요. 이게 뭐 꼭 2인 가구 아니라도 우리가 네. 은퇴한 노년에는 혼자 독거를 해도 네. 그래도 1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2인 가구가 그런데 일본은 참고로 19.4%인데 예.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가 집은 다 갖고 있으니까 음. 집을 연금화 시켜서 받게 되면 이 비율이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죠? 예를 들어 네팔이라든지 그 어려운 나라도 상대 빈곤율은 우리보다 낮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 빈곤율이 높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 예. 없으니까 그건 생각하고 많이 그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예. 일본보다 사실 이제 부의 양극화라 그러죠. 예, 예. 예, 그런 것도 좀 많이 예. 그 심하고 상대적으로 네.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대적 빈곤율 예. 65세 이상 이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분이 둘 네. 중에 하나다. 네. 45.7%니까 네. 거의 뭐 50% 두 명 중에 하나다. 네. 반대로 이제 일본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19.4%니까 네. 뭐 100명 같으면 한 2명 정도. 네. 네. 우리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데 100명이라면 19명, 그렇죠. 20명, 정도. 100명에 예, 20명이 예, 상당히 예. 양호한 형편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 우리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께서 일본의 NHK에서 예. 노후 파산 방송을 했더니 그냥 일본 열도가 뒤집어졌다 네. 할 정도로 네, 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네. 우리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긴 하지 하겠는데 않을까. 그죠? 네, 네. 자 이런 현실에서 네, 네. 이 자녀 부양도 이제 제대로 하기가 네. 힘들어지겠네 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당신이 노후 생활을 하는데 주 수입원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는 1980년도에는 예, 자녀의 도움입니다. 이렇게 예, 대답한 비율이 예. 72%. 예. 그때는 자식들을 도와줬죠. 예. 그게 최근에는 25%까지 줄어들었어요. 예. 근데 이 추세로 가면 몇 년 안에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뭐 1.5%, 2%로 될 것 같으니까 예. 어림없는 거죠. 사실은 뭐 예. 자녀 도움을 기대하는 분들은 만나보면 한 분도 안 계세요. 안 계시는데 예. 없으면 또 기대해야 하는 거죠. 없으면 네. 있을 때 그리고 또 이야기고.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96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어머니들의 예. 평균 수명이 54세였거든요. 예. 근데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32년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면 됐는데 예. 이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란 말이죠.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주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장수 국가라고 하면 예. 일본도 뭐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장수 국가잖아요. 예. 초고령화 사회인데 예. 그렇다면 오래 사는 것은 일본하고 이제 비슷한 형편에서 예. 지금 일본의 그 노후 파산 쇼킹한 예. 자, 그런 것들을 예. 우리한테는 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제 세계에서 최장수국이 일본인데 남성이 81세 평균 수명이 여성이 87세인데 평균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인데요. 예. 1년 차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세계에서 몇 년이 지나면 일본을 제끼고 우리가 세계 최장수국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가 뭐냐? 건강보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는 일본보다 더 오래 살게 되고. 우리가 건강보험이 훨씬 잘 돼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우리나라는 15%인데 예. 일본은 29%거든요. 야, 2배네요. 예. 2026년이 되면 우리도 이제 20%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예. 증가하는 속도는 일본보다 더 그렇죠. 빠르다고 그래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지. 그다음에 혼자 사는 노인, 혼자 살게 되면 노후 파산의 가능성이 커진데 일본은 혼자 사는 노인이 630만 명이고 전체 노인의 18%인데 예. 우리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50만 명이에요. 왜냐하면 인구가 일본이 우리의 2.5배고 예. 노인 비율이 아까 보면 일본이 우리의 2배니까 숫자는 150만 명인데요. 퍼센트로는 20%예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노인의 5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살고 있어요. 이게 이 비율은 이게 비율은 일본보다 우리가 그렇죠. 훨씬 노인 인구는 당연히 전체 인구가 일본이 예. 훨씬 많으니까 노인 인구도 훨씬 많고 또 예. 고령화가 우리보다 빨리 되었으니까 예. 훨씬 많은데 네. 그 가운데 혼자 사는 독거 노인 비율은 우리나라하고 우리가 거의 일본 수준하고 일본보다 더 비슷한 높아요. 거죠. 예, 더 높네. 5분의 한 분. 예. 그런데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이 우리도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되니까 예. 노인 비율이 한 2배로 늘어날 거고 예.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또 우리가 더 높고 그리고 그때 가면 어떻게 될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이런 앙케이트 조사를 몇 나라를 했어요. 예. 비교를 해보니까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은 예 건강합니다는 대답이 70 내지 8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예 건강합니다라고 대답한 노인분의 비율이 40%밖에 안 돼요. 예. 건강 상태도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이 자녀들 때문에 네. 스트레스가 뭐, 많아서 그럴까요?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참 이제 한국처럼 예. 역동적인 예. 역사를 가진 나라가 예. 없고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온 지금 시니어분들, 예. 치열하게 살아온 그분들이 예. 은퇴 시즌에 들어가면서 예.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이 예. 많이 지쳐 있다. 네. 자, 이런 것도 조금 전에 그런
통계에서 조금 그렇죠.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노인으로 들어선 분들은 국가에서도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때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제 목적은 30대부터 이런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렇게 의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대부터 연령대별로 해야 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30대부터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삼청연금에 가입을 해서 최소 생활비 정도는 하여튼 삼청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고 특히 가정주부가 30세부터 60세까지 이 국민연금을 9만 원씩만 월 하면은 세상 떠날 때까지 50만 원씩 받거든요. 그럼 남편 거 갚으면 절대 굶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 준비를 또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100세 시대에는 뭔가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평생 현역이 가능하도록 현역 시절부터 인적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강창희 대표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노후 은퇴의 현실, 실상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이제 또 3편에서는 혼자 사는 노후, 독거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것이 또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의 하나인데 자, 이런 우리의 현실을 재정뿐만 아니라 비재정 돈뿐만이 아니라 돈 외적인 문제까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는 다음 3편에서 함께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 돈 되는 인생 오늘은 은퇴 교육의 레전드 우리 강창희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또 이 방송 들으시고 은퇴 준비 또 노후 준비에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귀중한 시간 내주신 강창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